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끄는 혁신적인 패러다임, 블록체인 혁명. 돈 탭스코, 알렉스 탭스코 지음 257페이지. 기업을 분권하는 블록체인. 블록체인은 모든 곳에서 기업 내부 자금을 줄여줄 것이다. 루비는 이렇게 말했다. 자금이 줄어들수록 비용이 줄어듭니다. 중개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가 가장 효율적인 가격 발견 메커니즘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자금이 줄어들수록 비용이 줄어듭니다. 중개자에게 지급해야 할 대가가 가장 효율적인 가격 발견 메커니즘을 통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분권화된 자유경쟁시장을 의미합니다. 시장에서는 중개자들이 법무, 규제, 정보, 권력의 비대칭을 이용해 스스로 창출하는 부가가치보다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컨센시스가 사람이 아닌 가치 창출자가 소유하고 통제하며 사람이 만든 기관이 아닌 스마트 계약이 지배하는 분권화된 자율 조직을 형성할 수 있을까? 루비는 이렇게 말했다. 언제 어디서든지 가능한 일이죠. 분권화된 전 세계의 계산 기반 단층에서 작동하는 대규모 집합진흥은 사람이 운영하는 특화된 부서들에서부터 시장에서 협동하고 경쟁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에이전트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의 아키텍처를 바꿔야 합니다. 일부 에이전트들은 효율성과 지속성 같은 소비자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더 오랜 기간을 준비할 것입니다. 어떤 에이전트는 단기 문제를 맡아서 이를 해결하고 목적을 달성하는 즉시 최대한 빨리 해산한다. 급격한 분권화 및 자동화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간이 만든 기관을 배제하게 될 위험이 존재할까? 예컨대 악당 알고리즘의 리스크. 나는 기계지능에서 별다른 우려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기계지능과 함께 진화할 테고 오랜 세월에 걸쳐 기계지능은 호모 사피엔스 사이버네티카에서 봉사하거나 이러한 인간의 일면을 반영하는 정도에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을 넘어선 지능을 갖추도록 진화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루비는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완전히 다른 생태적 지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속도와 완전히 다른 시간 척도에 따라 운영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인공지능인 사람, 바위, 지질, 적용 등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종을 초월해 진화했고 우리가 초월한 많은 종 가운데 다수는 여전히 현재의 형태로 잘 생존하고 있습니다. 컨센시스는 여전히 중소기업이다. 컨센시스 거대한 실험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기업 아키텍처의 근본적인 변화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변화는 재물이 아닌 진정한 번영을 이루어가기 위해 혁신을 촉진하고 인간의 역량을 저장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새로운 형태의 강제 조직과 새로운 가치의 포트폴리오를 가능케 해준다. 지배구조, 운영, 보상, 거버넌스 등 최근의 기업을 위한 분산된 모범이 존재한다. 이러한 모델은 혁신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 집합적 행위를 촉진하는 것 이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더욱 융성하는 포괄적 경제를 맞이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온 전제 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다. 비즈니스 리더들은 가치 창조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다. 그들은 블록체인상에서 계약을 협상하고 체결하고 집행할 수 있다. 이런 잡음 없이 공급자, 소비자, 직원, 계약자, 자율형 에이전트들과 협상하고 이러한 에이전트 집단을 유지해 다른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에이전트들이 기업의 밸류 체인 속에서
잉여 역량을 빌려주거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기업의 경계를 바꾸다. 제1세대 인터넷에는 경영학자들이 이 책의 저자 중 한 사람인 돈 탭스콘 역시 마찬가지다. 네트워크를 갖춘 기업, 평등한 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산업 권력의 위계 구조를 승계한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20세기 초반의 아키텍처는 상당 부분 건드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거대닷컴 기업들조차 제프 베조스, 마리사 메이어, 마크 저퍼버그와 같은 의사결정권자를 모으신 하향식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기존 기업, 특히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대체적으로 폐쇄되는 환경에서 운영하며 연이은 데이터 침해에 거의 노출되지 않는 기업들이 대체적으로 그렇다면 왜 기존 기업, 특히 다른 사람들의 데이터로부터 수익을 창출하고 대체적으로 폐쇄된 환경에서 운영하며 연이은 데이터 침해에 거의 노출되지 않은 기업들 스템 반대기업 기업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권한을 분산하고 투명성을 늘리고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와 익명성을 존중하고 이미 잡아놓은 사람들보다 훨씬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을 더 많이 확보하려는 것일까? 거래 비용과 기업 구조. 여기에서 경제학적 문제를 조금만 다뤄보자. 1995년 돈은 노벨상 수상자의 로널드 코스 이론을 활용해 인터넷이 기업의 아키텍처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코스는 1937년에 발표한 기업의 속성이라는 논문에서 경제학적으로 세 가지 종류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 세 가지는 검색 비용, 올바른 정보의 사람, 무언가를 창조하기 위한 자원의 발견, 조정 비용, 모든 사람이 함께 효율적으로 일하도록 관리하는 비용, 계약 비용, 모든 생산활동, 거래 비밀 유지, 계약을 감독하고 집행하는 데 소요되는 노동과 재원 조달 비용은 협상으로 요약된다. 그는 기업은 내부의 거래를 수행하는 비용이 기업 외부의 거래를 수행하는 비용을 초과할 때까지 확장한다고 주장했다. 돈 탭스콘 할 때 돈은 인터넷 기업의 내부 거래 비용을 어떻게든 절감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는 인터넷 광범위한 접속 가능성 덕분에 이러한 비용 절감은 경제 전반에 발생하고 거꾸로 더 많은 사람을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고 생각한다. 그렇다. 인터넷은 브라우저와 월드와이드 앱을 통해 검색 비용을 떨어뜨린다. 또한 이메일, ERP와 같은 데이터 처리 애플리케이션, 소셜 네트워크, 클라우드 컴퓨팅을 통해 조정 비용을 떨어뜨렸다. 많은 회사가 고객 서비스나 회계와 같은 업무 기능을 아웃소싱해 이득을 볼 수 있었다. 마케터들은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고 심지어 소비할 생산자, 프로슈머로 바꿀 수 있었다. 제품 기획자들은 클라우드 소싱을 통해 혁신을 추구했다. 제조자들은 인터넷 세상을 방대한 공급망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놀라운 현실은 인터넷 기업의 아키텍처에도 주변의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근간에 이르던 산업시대의 위계 구조는 아직까지 꽤 멀쩡한 모습으로 남아있다. 분명 네트워크는 기업들로 하여금 저비용 지형을 아웃소싱하도록 도와주었다. 하지만 인터넷은 기업 내부 거래 비용 또한 낮춰주었다.